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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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뉴스 까기가 함께됩니다. 함께합니다가 뭐야? 유신쇼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v.뉴커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새우로 유명한 수중공원, 부천의 맛있는 고깃집 우담골, 맵지만 맛있다 부천 대한불닭발이 함께합니다. 뉴스 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까기입니다. 오늘 참 어이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영화 베테랑을 보면서 참 어이없는 놈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현재 2015년에도 정치권이나 이 사회에 어이없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맷돌로 좀 훈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뉴스 까기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월화 수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루 있었던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 그리고 시사 사건 사고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10가지로 압축해서 드리는데, 오늘도 나라가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쪽에서도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자, 아무튼 사자TV 유신쇼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까 이 팟에서 한 번 터지니까 잘 버네. 너 그래? 너 나중에 취직해서 너 잘 버나 두고 볼게 내가. 지는 돈 많이 벌수록 좋고 막 명품 시계 차고 지랄 연병 삼바 댄스 추면서 유신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유신을 그냥 동네 양아치 날품팔이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으니까, 저도 말이죠. 백두산도 좋아하고 저도 말이죠. 만개도 좋아합니다. 친하질 않아서 그렇지. 아니 그럼 백두산 좋아하고 만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재벌집 아들들입니까? 금수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시다! 네. 자, 뉴스 까기 1부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정리해 드리고요. 2부에서는 시청자 의견. 정말 이런 인간들도 살고 있네라는 군상을 할 수 있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오로지 이 시청자 의견이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정말 절친인 그런 사람들이 목을 메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이제 시청자 의견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친구를 잃는 거야. 유일한 친구를요. 여러분들은 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뉴스 브리핑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릿! 자, 첫 번째 사건. 뉴스 커뮤니티가 제일 먼저 새벽에 기사를 썼습니다. 오지게 링크를 퍼가서 지금 뉴커 서버가 40만 지금 39만 9,403 카운트 12분 남았습니다. 오늘 40만을 오픈한 지 628일 만에 이거 달성하나요? 가나요? 자, 이거 지금 경이적인 날인데, 오늘 잠도 못 잤는데 한숨도 못 잤는데 지금. 자, 지금 시간이 한 11분 남았는데 오늘 아주 이 윤종신 뮤지의 형만 믿어가 우리의 기록을
예전에 그 로이조 그 쿠티비 계약건 때 또 서버가 한번 뒤비저고 그다음에 이제 김길태 BJ 그 토토 그거 단독 보도했을 때가 이제 뒤비졌었는데 오늘 또 레전드가 되네요. 이거 지금 아슬아슬한데요. 지금 방송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가나요? 한 300명 추가되면 이거 참 첫 번째 뉴스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감질만 나가지고 일단 이거 집중이 안 되는데요. 네. 지금 200대 이거 사람들한테 내가 뭐 강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경이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년이 채 안 됐는데 오픈한 지 이 40만 기록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서버가 지금 서버가 버벅대고 동환이 형 고마워. 내가 저 앨범 하나 다운 받아야 되겠네 이거. I'm fine 오늘 끝곡으로. 자, 신화의 동환이 동생인가? 잠깐만. 돌파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방송 이거 보고 나봐. 김동환이 몇 년생이야? 79년생 동생이네. 저 동환이 동생. 내가 오늘 끝곡으로 이거 80대 이거 70대 이거 가나연 이거 40대 30대 20대 10대 한 자리 40만을 기록. 인증샷 찍어서 또 40만을 제가 정말 40만을 돌파를 하네요. 기록이라는 건 깨라고 있는 거지만은 전체 캡처를 하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뉴스 커뮤니티 관리자 페이지를. 오늘 드디어 이 congratulation. 정말 이게 나는 오늘 갑자기 새벽에 그 김동완 사건 터지고 나서 새벽에 10만 대를 돌파했어요. 아침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오늘 좀 이상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새벽부터 달리지? 그러더니 이제 밖에 나가고 이제 와서 보니까 30만을 이렇게 훌쩍 넘었더라고요. 벌써 일찍 저녁 때쯤에. 와, 40만을 돌파할 줄. 제가 인증샷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은 제가 축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가 7천만 서버 그 카운트 7천만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것까지 합치면 거의 지금 1억 가까이 됐을 텐데 얼마 전에 문의했을 때 2천만 뷰인가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돈만 벌면 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뉴스 커뮤니티를 방문해 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욕하러 들어온 인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0시 지나고 최종 어제보다 19만 4,931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20만 명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김동환 씨 고마워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네, 일단 오늘 끝곡으로는 신화의 김동환의 솔로곡이죠. I'm fine으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딩 곡으로. 감사해요. 이거 지금 저 검은 대륙은 벼락을 맞았는데 말이죠. 기분이 좋네요. 뭐 이렇게 뭐 40만 돌파했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따가 제가 뽀샵으로 좀 가릴 것만 가리고 관리자 페이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래도 기분 좋은 일은 한 가지는 생기네요. 자, 오늘 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뉴스 브리핑. 이것 때문에 10분 잡아먹었네요. 스스로 싸다구로 한 대 때리고요. 자, 김동완, 신화의 김동완이 신화가 아닌 비화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진행된 엊그제인가요? 어제 진행된 아프리카 TV, 프릭 TV의 윤종신 뮤지의 형만 믿어 프로그램의 1회에 원래 2회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1회에 출연했던 신화 멤버 김동완이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개가 아니라 이 망신살이 펼쳐졌는데 이 스토리가 상당히 찰집니다. 그 내용을 유신님과 드립 연습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아프리카TV에서 11월 2일 월요일 밤 8시 30분에 진행한 윤종신과 뮤지의 형만 믿어 첫 방송에서 그룹 신화의 멤버이자 최근 솔로곡 I'm Fine을 낸 김동완이 초대되었다. 그런데 방송 중에 출연자가 M 윈도우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퇴물이라는 막말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표현 좋죠? 예. M 윈도우 인생. 방송의 출연자 모 여성 BJ는 윤종신이 김동완의 I'm Fine을 들어봤냐고 묻자 네 들어봤는데 가사 직접 쓰신 거예요? 라고 되물었고 김동완은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작사가님이 저를 보고 써주신 거예요. 라고 해맑게 답했다. 그러자 해당 여비제이는 그렇구나. 그런 가사 내용을 M 윈도우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웃으면서 그것도 이게 진짜 웬만한 수액 아니면 웃으면서 A급 그룹 가수한테 웃으면서 그런 인생을 가사 내용을 보면 그런 인생을 M 윈도우 인생이다 라면서 웃으면서 여유 있게 저도 공감이 가서 라고 말했다. M 윈도우 인생이라고 말하자 MC 윤종신과 뮤지 초대 손님인 김동완의 표정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공중파, 지상파나 케이블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이제 자기 친구들이나 이렇게는 하겠죠. 친한 사람들끼리는. 근데 공개적인 수천 명,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이 보는 20,000명 가까이 보는 방송에서 여자가 그것도 어린애가 갑자기 M 인도 인생이네야. 그러니까 윤종신 씨 표정 재현 들어갑니다. 윤종신 씨 표정. 그 다음에 뮤지 표정. 그 다음에 김동완 표정. 요 표정 돼서 갑자기 MC들이 몇 초간 얼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인터넷 방송이니까 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다지고 갔는데 마음속에서는 불안함이 있었겠죠. 이거 난리 나겠다. 김민수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이게 웬만한 게 아니라 M 윈도우인데 이 M 윈도우라는 뜻이 뭐냐면 폐륜적인 의미로 뜻을 해석하면 더 큰일 납니다. 너의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거 내가 하면 또 나를 신고할까 하잖아. 요거 불러야 됩니다. 최고의 강사죠. 청담동 유강사 불러서 뜻을 한번 풀이하도록 하죠. 청담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코능으로 보내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석하는 청담동 유선생입니다. 자, 요거 M 윈도우 많이 어렵죠. 뭐 일상생활로 친구들끼리 나불나불 하는데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쪽팔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귀시야대기를 때리면서 맷돌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주 해맑게 동화적으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 window라는 뜻은 말이죠. 이 폐륜적인 의미를 달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를 낳아주신 모친에 대한 그런 이제 공격이 되겠죠. 아주 원초적인, 아주 심각한 지진, 거의 구강도의 지진을 일으키고 바운스 건물이 붕괴되고 모든 그 멘탈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표현. 너의 자당께서 어머님께서라고 하면서 그 뒤에는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네, 청담동
유 선생마저도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뉴커에 가셔서 기사를 보시는 게 도저히 뭐 어떻게 해석을 할 방법이 없어요. 예, 이걸 어떻게 아무리 자, 이거에 대해서 저희 그 조용필 해설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라 했는가? 바우스 그 표현을 봤을 때 저는 저희 대표곡 창밖의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바우스. 네.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저도 18년 차 인터넷 방송인도 방송에서 언급하기 힘든 내용을 어린이와 청소년들, 여성 모든 층이 다 보고 있는 2만 명이 넘게 보고 있는 방송에서 이 M 윈도우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죠. 이건 상당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대형 사고죠. 그것도 여성분이 그것도 어린 여성분이.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헤릿! 네, 김동완 씨를 망신시킨 두 번째 사건. 자, 두 번째 사건 출연자인 이 시모 BJ가 생방송 중에 대놓고 디스인사이드 신화 갤러리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방송 중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화 갤러리를 창을 띄워놓고 자신의 팬들에게 신화 팬들을 도발하도록 유도했는데 그 시모 팬들은 신화 갤러리의 온갖 욕설과 패드립과 성드립, 도배를 했으며 이에 기분이 많이 상한 신화 팬들, 대부분 여성분들이죠. 신화와 김동완 기획사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에 대해 깜짝 놀란 기획사는 공식 트위터로 사과문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사 사장이나 관계자는 자고 있어. 왜? 호이! 히릿! 네. 난리가 나고 자고 있다가 뭐 자고 있거나 술 먹고 있거나 가족끼리 뭐 이렇게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비상사태가 된 거죠. 예. 사실상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파장이. 그러니까 그 신화 그 갤러리에 가가지고 대부분이 여성 팬들인데 거기다가 온갖 쌍욕에 패드립에 나 누구 팬이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네 번째 사건은 며칠 뒤에 콘서트 일정이 있는데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김동완을 몇 시간 동안 밖에 있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송이 그러니까 우리가 녹화할 때는 끊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식하게 몇 시간 그냥 김동완이 도착하니까 이리 와 들어와 앉혀놓고 계속 몇 시간째 이러니까 팬들이 보기에는 열받은 거죠. 저게 무슨 방송이냐. 좀 내가 좀 실시간도 주고 좀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무슨 철야 행군도 아니고. 또한 김동완의 신곡이 검색어 1위인지 음원 차트 1위인지 성공하면 공약을 걸라고 했는데 채팅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삭발, 간장 샤워, 눈썹 밀기, 신화 탈퇴. 참 어이가 없어. 채팅방 꼬라지 보고는 이때 이제 룰라의 김지현 씨가 와야죠. 싸바 총을 싸바 양아치니. 네, 이 룰라의 김지현 씨의 유행어죠. 양아치니 채팅창에서 한다는 꼴이 뭐 음원 차트에서 1위 하면 삭발을 해라, 간장 샤워를 해라, 눈썹을 밀어라, 심지어 신화에서 탈퇴하라는까지. 신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팬덤, 그 팬심. 올해까지 이렇게 장기간 제일 오랫동안 활동한 남성 그룹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는데 음원 사이트에서 1위 하면은 신화를 탈퇴하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팬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저 난리를 쳤는데 제가 오늘 멜론을 보니까 100위권에 없어요.
이 음악 틀어줘야죠. 오랜만이죠. 네, 신곡인데 멜론 차트 1위부터 100위까지 없어가지고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제가 지하철에서 좀 들어봤습니다. 노래가 어떤가 해서. 자, 아무튼 그리고 웃긴 게 시모비제이가 그 채팅창에 적었는데 뭐냐면 절대 저거 1등 못한다고. 아니 김동완 앞에서는 막 찬양을 하고 랩을 하더니 채팅창에는 절대 1위 못한다 뭐 그러면서 그게 캡처돼 가지고 지금 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아무튼 후유증이 오래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튼 하여튼 뭐 김동완의 소속사인 CI엔트 사과를 했고 그리고 또 윤종신도 사과를 했는데 댓글로 윤종신 씨가 아마 치질이 재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저도 뭐 동병상련입니다만 이게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을 하는데 종신이 형 힘내. 형인가 또 김동완 씨 형이죠. 예. 놀라워라.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맞죠? 1살 7살이나 많아요. 네. 하여튼 저 종신이 형 치질 재발 조심. 종신이 형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노홍철도 그렇고. 하여튼 저 치질 조심하세요. 네. 생각보다 이 치질 환자들이 많습니다.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쌓이면 자, 아무튼 0시가 지났네요.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요. 예, 40만 2,399 카운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일단 기록을 최종 기록은 0시 전까지 기록은 40만 2,399. 자, 0시가 지났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신화의 김동완 불러다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근데 이제 나는 그 윤종신 형의 멘탈에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난리를 쳐놓고 이 난리를 쳐놓고 사과해놓고 거기다가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써놔가지고 신화 팬들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종신 씨하고 김동완 씨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출연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러니까 왜냐면 김동완이 그 초대 손님으로 모셨던 그 산악자전거 여성 회원들한테 사과까지 했어요. 미안하다고 멀리까지 왔는데 완전히 이 형만 믿어가 아니라 형만 믿었다가 골로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제목을 바꿔서 형만 믿어 고헬. 괜찮죠? 형만 믿어 고헬. 네. 그러니까 이게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덕분에 뉴스 커뮤니티는 특종으로 내가 새벽에 기사 쓴 게 신의 한 수였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뭐 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기록이 40만이 우리 사이트로 왔으니까 좋은 거죠. 하여튼 뭐 앞으로도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가게 뉴스 브리핑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t it! 자, 뭐 방금 전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청소년 인터넷 도박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학교 가서 똥 싸면서 학원에서 핸드폰에 쉽게 깔아서 도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충전도 상당히 쉽고요. 그런데 이 청소년 인터넷 도박에 가장 많이 기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김병만 리포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만 리포터. 예, 김병만입니다. 여기는 검은 대륙인데 여기에 영자분들을 화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에 이웃집 토토로가 졸라게 많습니다. 이분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막 유료 아이템도 많이 쏘고요. 그 다음에 막 그 시청자 조작도 해주고요. 이분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검은 대륙에서는 토토가 왕입니다. 네. 자, 김병만 리포터. 애드립을 잘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서 피곤.
자, 아무튼 이 검은 대륙에서 청소년 인터넷 도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 뭐 일상적으로 메인에 심지어는 베스트 5 안에 토토, 사다리 이런 도박 사이트가 떡하니 메인에 걸려 있는 최고예요. 거기다가 시청자 수 조작 프로그램으로 수천 명, 2천 명에서 왜 난 이 말 해도 돼? 왜?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검찰에 제출할 거니까 증거 자료가 있어. 나를 무고로 고소하려고? 증거가 야속해. 아리랑 증거, 스리랑 증거. 야구르죠? 네. 증거가 야속해. 증거. 저를 무고로 고소할 수가 없어요. 증거 자료가 이따시만큼 있는데 어떻게 저를 검찰에 제공할 거니까 수사 받으세요. 자, 아무튼 청소년 인터넷 도박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검은 대륙의 주인공들을 이제 조만간 검찰과 경찰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방조와 방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들도 단속을 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를 해킹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거 압수수색영장 청구해가지고 다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쉽지 않아요가 장기간 접속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접속하니까 이용정지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불법 도박 홍보예요. 많은 이용자들이 그렇게 피해를 불법 도박한 사람들한테 해킹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장기 미접속자들의 아이디만 다 알죠? 여러분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주 접속하는 사람과 장기간 접속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정보를 입수하냐고.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수사해야 돼요. 지금 인방겔이나 다른 커뮤니티 가도 내 아이디가 지금 정지됐네요? 이런 말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사설토토 업자들이 다 해킹하는 거예요 지금. 해킹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메인하고 스포츠 카테고리에서 사설토토 홍보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방폭 한번 시키는 걸로 자기들은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BJ 인증에 대해, 그러니까 시청을 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하지만 그러니까 인증을 해야죠. BJ 인증을 강화하면 됩니다. 반드시 방송은 자기 아이디를 사용해야 되며 친구가, 형제가, 뭐 다른 사람이 방송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방송에 대해서 2중, 3중, 4중으로 인증을 하고 그런 사람만 방송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인증 한 번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핸드폰, 아이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증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인증제, 하여튼 최선의, 최고의, 최다수의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BJ들의 인증을 해가지고 사설토토업자들이 방송을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도대체 그 수십 명의 모니터링 요원은 어디다 씁니까? 자, 장애인 이용녀 리포터? 모니터링 요원 어디다 써? 어디다 써? 그냥 여기저기 아이템 쏘고 다녀? 역행방 봐? 어디다 써? 모니터링은 뭐하고 있니? 스포츠 카테고리만 봐도 널려있는데 어디다 써? 화면 정면 메인에 사다리 사이트가 떠있는데 니들 어디다 써? 저는 이 모니터링 요원의 문제도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운영자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방송 중에 포르노 사진을 노출했는데 모니터링 요원이 규정에 의해서 정지를 시켰는데 전화하니까 풀어주고, 이러니까 무슨 이사가 뭐 내가 백이 있다, 무슨 이사가 백이 있다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파트너 BJ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위에서 아니 모니터링 요원이 원칙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규제를 하면 왜 그 위에 있는 정규직 운영자들이 풀어줍니까? 모니터링 요원은 비정규직 계약직이고 그걸 풀어주는 사람들은 정규직이고 그 차이입니까? 자기들이 교육시켜서 자기들이 매뉴얼을 줘놓고는 거기에 매뉴얼에 따라서 제재를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번복시키고 자, 아무튼 청소년 인터넷 도박 심각 MBC 뉴스데스크에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 이 최고로 기여한 검은 대륙 반드시 방조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시청자 수 조작 프로그램 다시 논란이 되고 있죠. 이따 5번째 쪽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또 한 분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청자 수 조작 논란은 5번째에서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it it! 자, 뉴스 가기 브리핑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3번째 뉴스입니다. 여기 나왔구나. 3번째구나. 시청자 조작 프로그램이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누구나 유명한 BJ가 사용하면 티가 안 난다고 하죠. 사실은 지금 뭐 다른 사건 때문에 쉬고 있는 유명 게임 BJ도 채팅창을 얼려놓고 갑자기 시청자가 다 사라져버리는 마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이은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결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청자를 올려볼게요. 이게 지금 유행하는 조작 프로그램인데요. 한 4,500만 원 해요. 돌려볼까요? 오! 시청자가 수천 명이 뛰네요. 매직. 자, 그러면 한번 빼볼까요? 조작 프로그램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사라졌죠? 네. 거의 뭐 이은결의 매직, 시크릿의 매직에 버금가는 마술이에요. 어떻게 시청자 수가 방을 열자마자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방송 끝나면 다 사라져 버려요. 원래 방송을 많이 받는 방송은 그 방송이 끝나면 다른 방송에 나눠가서 옮겨가는 효과를 주기 마련인데, 특정 방송은 방송이 끝나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영화입니까? 저기요. 오늘만 지나면 시청자가 사라지나요? 스칼렛, 조작 프로그램은 실행 시에만 가능한 거예요. 정말요? 네. 무슨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아니고 조작 프로그램을 아주 대놓고 쓰고 있더라고. 이제 자기 일명 학고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시청자방 점점 줄어드니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청자 수 조작 프로그램을 다시 사용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작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방에 채팅이 없는 경우. 사람들은 졸라게 많아요. 근데 중계방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많은데 채팅은 안 해요, 사람들이. 거의 채팅이 없고 PC보다 모바일에 접속자가 많습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의 특징이 PC보다 모바일에 접속자가 많고 채팅을 거의 하지 않고 중계방을 얼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버퍼가 많이 생깁니다. 어제 형만 미더에서 버퍼 엄청나게 생기던데 버퍼가 생깁니다. 멈추거나 버퍼가 생기는 증상이 보입니다. 이제 그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죠. 이러한 거는 기본 증상이고, 이외에도 이제 인방겔 수사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전문적으로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 대륙에서 시청자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제보 있으신 분들은 사자TV@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네, 빨리빨리 또 2부 시청자 의견 하니까.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Hit it! 네. 다시 G가 장악하고 있는 검은 대륙. G가 그렇게 욕을 먹더니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그렇게 욕을 하고 얼마나 대륙에 볼 방송이 없냐? 그거를 지금 입증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쿠티비가 제대로 서비스만 하고 제대로 운영만 됐어도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치하고 투자 받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쿠티비 인원들이 지난달부터 복귀를 하고 시작은 난리가 났었는데 심지어 복귀한 사람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상위권을 점점 점유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 자리를 대체했던 사람들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할 판. 여보세요, 저 오랑캐인데요, 저기 그 조작 프로그램 할부도 되나요? 안 돼요. 이 사람이 불법 프로그램이 무슨 할부가 돼? 일시불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랑캐로 입금할게요. 400만 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G의 열풍, 다시 G라고 말할까. 그래서
얼마나 이 대륙의 컨텐츠의 한계가 문제가 있었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롤 팬들이나 이런 게임 팬들을 그대로 흡수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 뭐 시청자 조작 프로그램에도 구입해야 될 판 한숨을 쉬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5번째 뉴스인데요. 자, 이 검은 대륙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상하게 컴퓨터가 느려지고 있다. 이미 뭐 뉴스 커뮤니티에서 얼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의 리소스까지 이 처먹는 것까지는 그렇다. 거기까지 처먹는데 에러 창이 뜹니다. 이제 윈도우 7이나 이런 쪽에서 신에라 씨가 안녕하세요 신혜라예요. 안녕하세요 신혜라예요. 안녕하세요 신혜라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청자들은 차인표의 분노, 왜 에러창 떠! 이렇게 되는 거죠. 에러창이 그냥 쉴 새 없이 뜨고 있다. 방송 잘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모니터링 하다 보면 갑자기 대륙의 패키지 에러창이 딱 떠요. 경고창이. 도대체 얼마나 컴퓨터의 리소스를 여기저기 바닥까지 긁어 쳐 잡수면은 그게 계속 뜬다는 얘기예요. 아마 다른 분들 뜨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신혜라예요. 신에러예요. 그러면서 계속 뜨는 창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제 국내 플레이어 중에 방송을 볼 때 그 사용자의 리소스를 일부 동의하에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약관으로. 근데 방송을 안 보고 있는데도 그 패키지가 그 움직이면서 리소스를 빼먹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웹하드급. 그 동의 안 하고 하는 웹하드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그러면서 경고창까지 뜨게 해주는. 깜짝깜짝 놀라요. 뻥뻥 소리 안 꺼놓으면 그 효과음 안 꺼놓으면 띵띵띵 이렇게 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거를 삭제하면은 또 고화질 HD 화질로 못 보게 해놓고 반가운 소식은 드디어 이 검은 대륙에서 실버라이트를 다음 주 중에 14일인가요? 이제 그만 쓴다고 합니다. Congratulations! 뭔 소리 Congratulations이야? 누가 실버라이트를 써요? 누가? 진작에 MS에서 만들어가지고 퇴출된 보안 빵꾸나고 질 떨어지고 플래시 짝퉁이고 그걸 누가 써 지금까지? 저번에 웹 플레이어 개편할 때 실버라이트 그거 할 때 다 욕했어요. 분명히 호환에 문제가 있다. 맨날 무슨 크롬에서 접속하면 까만 창 뜨고 해외 다 플래시 플레이어 쓰고 있는데 유독 단독으로 MS 개도 안 준다는 MS의 실버라이트 쓰고 지금까지 고수하고 시청자들한테 불편 줘놓고는 이제서야 누가 지금 팝콘 TV도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써요. 팝콘 TV도 아니 저기 다음 파처럼 설치형 플레이어도 아니고 말이죠. 이미 대부분의 해외나 국내에서 다 쓰고 있는 플래시 기술을 왜 본인들만 실버라이트를 써가지고 중국도 안 써. 중국도. 네, 중국의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기술자와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나와주세요. 따웨이 니치 팔로면 너야 누가 이겼어요? 야 미쳤다. 야 기술자 없냐? 야 날로 해막 아야. 우리도 안 쓴다. 야야 아프리카 이런데 난민 안 쓴다. 야 마야 날로 먹었네 마야. 날로 먹은 거죠. 아니 그 불편한 실버라이트를 그 오랫동안 써가지고 시청자들 힘들게 하고 플레이어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이제서야 빨리 해서 도대체 그 돈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모바일 업체 인수하네, 모바일 한 해 퍼블리싱 안 하고 다 날려먹고 도대체 그 영업이득이나 그 이득된 건 도대체 어디다 씁니까? 나는 할 자격이 있어요. 나 주주야? 나 있는 남자야? 나 주식한 남자야? 나 사주야. 내주 가지고 있어요. 나 주주야. 주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득 다 어디다 썼어? 아니 개인 방송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 기술이나 질을 향상시키는데 투자를 안 하고 도대체 어디다 썼냐는 얘기 그 돈을.
모바일 게임 업체 인수하고 누구 스카우트 해오고 다 자기가 논아먹게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3D 프린터 업체를 뭐 개인 방송 플랫폼이나 제대로 해. 서버 관리나 이용자 리소스가 훔쳐가지 말고 무슨 3D 프린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대만, 미국, 중국 진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만, 일본 진출해서 몇 명 보는데? 지금 대만, 일본 진출해가지고 죽수구면서 뭐? 미국하고 중국 진출한다고? 중국 플레이어가 더 좋아. 아니, 중국어도 모르는 애들 갖다 놓고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음악 틀어놓고 뭐 하려고? 국제망신 시키려고? 아니, 내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관계자 만나가지고 다른 업체 관계자 그랬어요. 아니, 중국에 진출하면서 기본적인 중국어도 안 배우고 하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어딨어요. 자기가 중국 진출한다고 떠버려놓고는 중국어 회화 몇 마디도 못해. 그래놓고는 세이씨 노출하고 중국 음악 틀어놓고 거기서 이쁜 척하면은 한국처럼 돈 줄 줄 알고. 중국에도요 성형형 표현도 해가지고 이쁜 사람 졸라게 많아요. 거기에는 몇 억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인데 거기 가지고 한국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음악 틀어놓고는 쉐쉐 와이니 그거 다 뻥이더만. 그 시청자 수 무슨 몇십만을 넘겼는데 다 뻥이더만. 그거 브로커들이. 여러분들 그 BJ들 중국 진출할 때 그거 한번 해야 되는데 그 계약서 보세요. 계약서가 다 중국어래요. 지그들이 중국어를 어떻게 알고 계약을 써? 사기당해가지고 개망해가지고 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용만 당하고 브로커들한테. 중국어도 모르는 것들이 가서 무슨 중국어 한자로 된 계약서를 지들이 어떻게 읽어? 그래놓고 노예 계약하고 사기당해가지고는 울고 오는 거야. 레이싱 모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하고 똑같은 줄 알고. 기본적으로 중국 거기 있는 기획사나 그쪽 중간 책이 있으면 계약서를 최소한 영어 버전으로라도 해야 돼요. 영어도 못 읽겠지만. 그래도 구글 번역으로라도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계약을 할 때는요. 그 계약 당사자들의 모국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중국에 있으면 중국어와 그 다음에 이 BJ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어. 영어를 할 좀 필리핀 쪽이다. 그러면 영어로 계약서를 2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의역이나 이런 그 해석의 차이가 다를 수가 뭐 그 논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전을 2가지 버전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도 안 하고 중국 한자인데 좋아. 이거 해봐. 야, 도타 가서 몇 억 벌어. 그럼 지가 도타야? 네가 도타냐고. 예? 도타는 얼굴도 되고 실력도 되고 네가 도타. 그러니까 개나 소나 제2의 도타가 되겠다고 그 성형 괴물들이 막 대륙 진출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찬바람만 맞고 왔죠. 그거 다 조작이더만. 다 확인했어요. 그 몇십만 접속했다. 다 조작이야. 얼마 받지도 못하고 그거 환전도 못 받고 그냥 그냥 울면서 온 사람들이 꽤 된대요. 환불도 못 받고 그 환전도 못 받고. 그러니까 중국어를 알아야 환전을 받지. 니하마 와타시와 I love you 감사합니다. 전화해서 그 플랫폼 상담원하고 뭐라고 얘기할 건데. 예?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해놓고는 사기만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기 없어요. 그 다 조작이라는 상당수가 조작입니다. 그 접속자 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청자 수 그거 쉽게 조작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궁금해하시는 인터넷 신문사 그 시행령,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또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게시판에 글 남겼습니다만은 hit it! 자, 어제 아침에 난리도 아니었죠. 오전에 황교안 또 국무총리가 와서
저는 이 역사의 그 바른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추후에 이러면서 또 추후에 총리님이 나오셔서 난리를 또 치셨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황교안 국정화 담화문 조목조목 반박한 야당의 그 전문가가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내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과 왜곡. 새정치민주연합이 황교안 국무총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담화문을 반박했다. 황 총리는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해 현행 교과서가 편향했다며 국정교과서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지적했는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 아로가 있다 라며 이석기가 내란 음모를 했는데 아로라는 조직이 분명히 있다라고 헌재와까지 위증을 하셨죠. 네, 위증. 아무런 대법원에서 아로라는 조직은 없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짓말을 한 거죠. 아무런 증거 자료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의 그 진술에만 의존해 가지고 아로라는 조직이 있다고 끝까지 주장하신 분이에요. 신뢰가 가죠.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3일 확정고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의 발표에 거짓과 왜곡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거짓말이다. 현행 교과서의 6.25 전쟁 책임 소재 기술과 관련해 황 총리가 왜곡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 교과서에서는 6.25 전쟁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의원은 현행 교과서에서 6.25 전쟁이 북한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현행 교과서에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도선의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는 구절이 분명 있음에도 황 총리는 사실을 곡해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여야 영수회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웃기는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역사책 지금 현행 역사책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 좀 지적해 달라고 했더니 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체적으로 역사책을 다 보다 보면 그런 기운이 흐른 창피해 그네 누나 창피해. 아니 그게 뭐야 그게. 대통령께서 여야 영수회담에서 원내대표가 질문하는데 그거 딱딱딱 지적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이 역사책을 보면 그런 왜곡의 기운이 보인다. 그게 뭐야 그게. 아 진짜 옆에 보좌하는 사람 다 잘라야 돼요. 아니 우리가 무슨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기수련하는 거? 너무 기운을 느끼셔. 아니 역사책을 읽어보고 그걸 지적을 해야지. 그 기운을 느끼시면 어떡해요. 예전에 그렇게 막 이렇게 도복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무슨 역사책을 기로 느끼시는 분이. 아이고 참. 또 김일성 헌법 부분도 반박했다. 황 총리는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와 함께 김일성 헌법 서문이 그대로 나왔다며 현행 교과서가 주체 사상을 선전하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에 대해 도 의원은 모든 교과서가 주체 사상을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일성 헌법 서문의 경우 지도서에서 간단히 소개한 것으로 부당성과 허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내용을 실었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에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제시해놓고 이러이러해서 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거를 찬양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이 국어책만 읽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총리께서 모를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로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만약에 이게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있다면 이 검정을 한 사람이 누구죠? 황교안 부총리 교육부 장관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6.25를 북한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찬양 고무한 그걸 검정교과서를 허락을 해준 교육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명박 박근혜 교육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들을 지금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디스하는 거야. 이건 바로 셀프 디스. 역사 치에기에 북한을 찬양하고 미화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있어. 그러면 검정한 건 누구? 교육부. 이런 비타민 C가 있어. 자기들이 검정해놓고는 자기들이 책임 있는데 자기들이 계속 이제 갑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황 총리가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 교과서가 있다며 언급한 것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실제로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있다. 새정치연합은 1948년 처음으로 발행된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총리라는 사람이 그쵸? 그 법통을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행 박근혜 정부는 어디를 계승하느냐? 이승만 친미 독재자 정권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고 싶고 헌법을 지켜야 될 대통령과 정부가 수호해야 될 정부가 정면으로 헌법에 대치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에 있는데 그걸 개무시하고 그쵸? 이승만 정권, 독재자 정권을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하려는 시작으로 하려는 그런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나와서 총리라는 분이 나와서 실제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도의원은 3.1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기반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며 국무총리의 발언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다. 총리 그만둬야 돼요. 아니 어떻게 총리가 대한민국의 2인자가 행정부의 2인자가 헌법을 부정합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좌평양 다른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국무총리가 된 분이 헌법에 적혀있는 헌법 정신을 부정했다는 얘기죠. 이건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왜 유신독재와 동일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새정치연합 고문위 위원들은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 삭감, 교과서 발행 체제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 등을 통해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표가 정부와 여당에 대해 제안한 역사교과서 사회적 기구의 구성을 다시 촉구하기로 했다. 유기용 의원은 정보공개 청구로 필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필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집필하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폭로하도록 하겠다며 김태년 의원은 예산 심사를 만약 재개한다면 관련 예산을 샅샅이 찾아서 반드시 삭감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 편찬위원을 지금까지 국정이든 검정이든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어요. 국정도 역사 교과서 그 편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검정교과서도 막 국정이든 검정교과서든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공개를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그러면 그 역사교과서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해서 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사교과서 만들러 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동네 양아치가 아이고 그냥 사채 받으러 왔다가 역사교과서 편채러 왔으라 이렇게 와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몇 명만 대표적인 사람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투명하게 하겠다면,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겠다면서 그 집 필자들을 공개를 안 하고 전체 공개를 안 하고 회피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드디어 그분이 오십니다. 똘 김용옥 선생님께서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똘이에요. 제가 이 맹박이가 이 정권을 잡기 전에 예고했던 그 총체적인 유신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거의 핵심은 역사를 왜곡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천벌을 받을 짓이란 얘기. 역대 고려 500년과 조선 500년 중에 모든 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과 그리고 왕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작되고 권력자와 재벌들에 의해서 조작될 경우에 그것은 재앙이 돼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밤을 새워서 연구하고 자신의 이론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역사인 것이지, 몇몇 놈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짜집기 하는 것은 역사책이 아니라 걸레예요, 걸레. 그런 것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개똥, 고양이 똥이나 닦아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네, 똘 김용옥 선생님의 아주 뭐 국정교과서로 할 일이 생겼습니다. 똘 김용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저도 이제 이 교과서가 나오면, 국정이 나오면 몇 권 살라고요. 몇 권 구해서 저도 뭐 고양이 3마리를 키우니까 또 육지거북이도 있고 해서 나중에 뭐 인증할 수 있으면 뭐 그거 뭐 내가 사서 내 돈 주고 사가지고 뭐해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그거 이제 구겨서 시골 화장실 같은데 그 삼시세끼에 협찬을 해서 됐고, 차승원 씨나 이서진 씨한테 이서진이야 믿어. 야 불쏘시개 없냐? 태균아 이거 어때요? 제가 화장실에 쓰는 건데요. 잘 타요. 그래? 그 삼시세끼에서 불쏘시개로 써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개나 고양이 이걸도 치워서 이렇게 아주 그게 좀 이렇게 찰지니까 구겨서 쓰는데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뭐 잘못된 행동이야 매일 있는 거니까, 늘 있는 거니까, 권력자들이나 위정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은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유관순을 모른다잖아. 아니, 지들이 검정을 했어요. 저번 그 작년인가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이종인가에서 유관순 언급이 빠졌대요. 근데 지들이 검정을 했거든. 그럼 지들이 유관순 넣으라고 했으면 넣었을 거야. 왜냐면 검정이 안 되면 발행이 안 되니까. 근데 지들이 검정을 그따위로 했고 올해는 다 유관순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광고 때리는 거 보세요. 뭐 몇만 명이 못 배웠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있는데 유관순. 아니, 유관순 누나도, 유관순 열사도 열받을 거예요. 유관순 열사께서 강조한 거는 3.1 운동 정신이거든요. 저항 정신, 잘못된 외세의 침입, 외세의 이런 잘못된 그 것에 대해서 온몸을 다 바쳐서 저항하는 저항 정신, 3.1 정신을 이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고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무슨 내 이름을 알려서 내 이름을 덮여서 내 자손들이 막 무슨 잘 먹고 잘 사, 이걸 원하신 게 아니야. 유관순, 제가 알기로는 유관순 열사가 원했던 거는 우리나라, 우리 독립적인 나라에 허락도 없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고 그러니까 막 갈취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는 이 외세의 일제의 이 왜구들의 그거에 대해서 몸몸으로 저항한 3.1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위정자들, 독재를 추정하는 세력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관순을 열사를 악용해서 역사책을 왜곡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불의 씨가 되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가 가르치는 거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널리 알려라는 게 아니에요. 저항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 교과서를 대하는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저항 정신이다. 국민들이 제가 고양이가 있는데 수컷이 있는데 그 수술을 안 시켰어요. 중성화 수술을. 왜 그러냐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안 시키면 발정 나서 뭐 오줌도 냄새가 심하고 막 낑낑대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제 고양이의 입장이 되면 누군가 나를 기르는데 내 허락 없이 나는 한 번도 만약에 그 짝짓기도 안 해봤는데 그거를 중성화 시켜본다 해서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암컷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넣어줬죠. 예.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은 지금 저항권을 거세당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고 역사라는 거 3.1 운동이나 이런 것들 독립운동은 저항 정신입니다. 그걸 지우려 하고 있어요. 누구들이? 종일 세력들과 군부 독재 세력들이. 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항 정신이에요. 국민들과 시민단체와 언론과 야당의 저항 정신. 그거를 지금 우리가 4.19 정신과 5.18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뭐 이렇게 자기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현 정부가 없애려고 하는 것은 역사 교과서나 이런 것들은 명분뿐이고 저항 정신을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노조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정규직을 쉽게 자르게 만들려고 하고 비정규직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 권력자들, 돈의 권력과 힘의 권력자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왜냐하면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들이 왜 이런 조잡한 짓을 하냐면 우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왜? 한번 당해봤거든. 4.19도 그렇고 60안갱도 그렇고 60항쟁도 그렇고 5.18 민주화항쟁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 독재자들의 잔재들이 이걸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박이 촛불 집회 때 오줌을 저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산 위에서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같이 불렀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는데 분명히 떨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광우병 촛불 집회 때 결과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위대함은 보여줬는데 결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 가자, 일부 폭력 이런 애들이 이 전체적인 이 좋은 의미를 다 더럽히면서 저는 그 폭력 썼던 사람들 다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접 거기서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압하기 전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빨간 복면이나 얼굴을 다 가려요. 체증 안 되게. 다른 사람들은 얼굴 가린 사람 거의 없어요. 얼굴을 다 가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쇠파이프나 방망이가 뭐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래놓고는 뒤에서 말리는데도 그 정경차를 막 때려 부십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경찰이 서 있어요 옆에. 경찰한테 왜 안 잡냐고 웃어요. 웃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지금 여러분들은 폭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경찰 특공대나 경찰들이 갑자기 진압을 합니다. 그게 이명박 박근혜식 진압 방법인데 그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모이다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거기서 난동을 부리고 뭘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러면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권력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도 보세요. 세월호 유가족 자기 자식을 잃었다고 처음에는 하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수 언론 이런 쪽에서 그만해라. 보도가 뭐예요? 뭐 한 명당 보상 금액 얼마 이런 쓰레기 보도를 하는 거예요.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만해라 좌편향돼 있다.
어떤 보수 인사는 극보수 인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제2의 5.18이다. 폭도들이 올라오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 만나준다고 했는데 약속 지켜달라고 올라오니까 폭도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진압해야 된다고. 그게 우리나라가 말하는 극보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어. 진짜 실제 했던 내용이에요. 검색어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일부가 너무 길어지네요. 길어지면 여러분들 또 지루하니까 지루할 땐 비뇨기과. 네. 자, 다음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Hit it! 자, 부산 조폭 칠성파 간부 결혼식에 서울이 들썩.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잡아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칠성파라고 붙일 정도면 그렇잖아요. 경찰이 뭐 300명 가까이 갔다고 하는데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뭐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 지난 2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의 한 특급 호텔 예식장에 월요일 오후에 열리는 결혼식이었지만 예식 시장 30분 전부터 호텔 입구는 하객들이 타고 온 고급 승용차를 속속 도착했다. 250명에 달하는 하객들 중 특히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조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함부로 말하면 나도 잡으러 오나요? 예. 호텔 안팎에는 부산에 파견된 형사 등 경찰 인력 230여 명이 매서운 눈빛으로 나 이 기자분 웃겨 죽겠네. 매서운 눈빛으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했다. 사회와 축가는 유명 연예인이다. 요거 다른 기사 보셨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 유명한 연예인 뭐 시모 누구 이렇게 나왔는데 저기 타이틀에는 김민종, 손지창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본문에는 뭐 K모 씨와 C모 씨가 참석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저기 인방계에서 빵 터져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제목에는 김민종, 손지창 나왔는데 본문에는 K모 씨와 C모 씨로 나온 거야. 근데 뭐 그 K모 씨가 지인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또 이미지 조졌죠. 김민종도 최근에 뭐 미세스캅이나 이런 쪽에서 이미지가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지창은 뭐 어차피 연애 활동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돈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손지창은 사회 보고 조폭 결혼식 가가지고 손지창은 사회 보고 김민종은 노래하고 그대여 돈 뺏지 말아요 그대여 구속되지 말아요 그대여. 김민종이 아주 이제 안 가는 데가 없네요. 그대여. 괜찮네요. 자, 아무튼 부산 조폭 칠성파 간부 결혼식에 서울이 들썩. 근데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이라면서 뭐 영화 감독을 협박해가지고 경찰 관계자는 권 씨는 전국 조폭을 초청하고 유명 연예인에게 사회와 축가를 맡기는 등 호화 결혼식을 통해 자신의 인맥과 세를 과시하려고 한 것 같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칠성파, 부산의 칠성파 막 무서웠었는데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네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대여 히릿. 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 예고 의견 접수 결과 68%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부.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행정 예고한 뒤 모두 47만여 명이 찬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반대 의견이 68%에 달했는데 왜? 야 이거 행정 예고를 왜 하냐? 행정 예고는 국민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수렴하려고 하는데 68%가 반대했대요. 교육부가 의견 제시를 받았는데 47만여 명이 의견 제시를 해서 68%가 반대를 했는데 교육부는 3일 중고등학교 교육용 도서, 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 구분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후 접수된 의견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행정 절차법에 따라 정부는 행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 이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주거나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된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건수로 총 21,995건이다. 건수로는 국정화에 찬성한 의견이 14,882건으로 반대 7,113건보다 많았다.
67.7%. 에? 이게 뭔 소리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67.7%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 셈이다. 같은 의견에 연기명으로 서명한 의견은 한 건으로 처리된 탓이다. 인원수 기준으로 보면 찬반 의견이 정확하게 뒤바뀐다. 찬반 의견을 제시한 47만 3,880명 가운데 67.8%인 32만 1,075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찬성 의견은 15만 2,805명으로 32.2%로 그쳤다. 반대가 찬성보다 1.1배 많았다. 같은 의견에 연기명으로 서명한 것을 한 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았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국정 역사 교과서에 반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따로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신청했을 경우에 그걸 한 건으로 봤을 때는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그 대표해가지고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면 역전이 돼가지고 67.7%가 반대를 한 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 그러니까 의견을 할 때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어요. 개인이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게 되잖아요. 단체가 한 것도 하나로 집계를 하게 되면은 반대 의견이 많은데 웃긴 거죠. 이걸 왜 집계해? 근데 그 단체로 한 거에 대해서 단체 집계를 보면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68%가 넘게 반대를 했는데 강행을 하고 있는 정말 국민의 의견 수렴을 잘하는 자, 그 내용이고요. 자, 다음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순서가 바뀌긴 하는데 그 인터넷 신문법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자, 가정보호 사건 5년 새 3배 급증, 상해 폭행 86%. 가정보호 사건이 최근 5년간 급격히 늘어나 2010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만 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정보호 사건이란 것은 협박, 재물손괴, 유기, 학대, 아동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의 친권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외국과 달리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친부모라도 학대를 하거나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제대로 못 기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냥 무조건 친권 위주로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수적이더라고요. 특히 가사 그쪽의 사람들이 정말 극보수더라고요. 무조건 이 친권 그러니까 제대로 못 기르는데도 그러니까 예전에 막 폭행당하고 맞은 애를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성폭행당한 애를 다시 보냈어 지 아빠한테. 친권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구멍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폭행이 86%랍니다. 3배 급증했대요. 가정보호 사건이 5년 새 3배 급증했는데 상해 폭행이 86%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 아동 폭력이나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나 이 아동 복지 기관에서 담당해야 될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할 때는 언제냐? 세상에 이런 일이. 당신이 알고 싶은 이야기 Y.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추정 60분 할 때. 그때는 항상 나타나요. 안녕하세요. 구청 사회복지사예요. 다른 때는 보기 힘든데 꼭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 항상 그 옆에는 이제 복지사가 그러셨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죠.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사가 부족하기도 해요. 정말 이제 복지국가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사회복지사가 전문화되고 그에 대한 대우가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가 거의 무슨 뭐 막리라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독거노인이라든가 고아 그 소녀 가장이라든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가 너무 부족하고 서류 작성하는 데만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본인들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마지막 내용인데요. 시간이 또 오버되게 생겼네요. 5인 미만 언론사 퇴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히리 그라시아스 독재 유신 정권 투. Congratulations. 사람들은 내가 요거 저 시행령 통과되면 얼굴이 죽상될 줄 알고 난 상관없어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단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 대부분의 인터넷 신문사 대표나 기자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미 민변에서 이 예고 이 시행령 예고를 했을 때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민변이 또 이 변호를 맡고 모든 이제 인터넷 신문 기자협회, 신문협회 관련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한 2달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일단 이게 이제 시행령이 개정안 통과해서 발효가 되면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은 얄짤없이 등록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인 기준, 그 다음에 거기에 정해진 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언론사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갖고 서급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100% 위헌입니다. 법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 나중에 이제 시청자 의견 때 코스쿨이 얘기하겠지만 100% 위헌입니다. 소급 적용의 경우는 대부분이 위헌이고요. 진짜 이건 누가 봐도 공익적이다. 여야가 보고 누가 봐도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만 소급 적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예외, 극예외, 모든 사회가 공감을 대부분이 할 때, 이럴 때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할 때, 그러니까 언론 권력을 가진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그 언론과 그 다음에 새로운 대한 언론과의 싸움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소급 적용 자체가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자, 쓰레기 봉지를 1,000원에 샀어요. 오늘 올랐어. 바뀌어가지고 1,000원에 샀어요. 근데 어제 500원에 산 사람도 나머지를 내라.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행정과 입법에 대혼란을 줄 수 있고 시행령 따위가 상위법인 신문법과 헌법을 어긋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요. 저번에 한번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어땠습니까? 시행령 따위로 특별법을 성격을 바꿔버렸잖아요. 시행령은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근데 그 시행령이 상위법인 특별법을 성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위헌이죠. 그건 말이야. 상위법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그거를 박근혜 정부가 했고, 그래서 여야가 이런 병폐는 없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김무성, 그 당시 유승민 모든 여야가 다 동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다 합의하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내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친박 쪽에서 유승민하고 김무성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김무성은 혼자 살겠다고 유승민을 버렸죠. 그게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박근혜 정부가 법을 계속 초월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베를 닮았죠. 일본의 헌법은 전쟁을 금지하고 뭐 이렇게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베가 이번에 강행해서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죠. 법을. 그러니까 그대로 아베를 따라가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아베를 싫어하는 것 같죠? 전혀 안 싫어합니다. 그대로 아베가 가는 길을 그대로 떠나가고 있어요. 역사교과서 왜곡, 역사 왜곡, 그 다음에 그
헌법을 자기 자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드는 거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1년 동안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대한 언론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미약하지만 힘이 될 거면 저도 보태려고 하고 있고요. 예, 대한민국의 수천 개의 대한 언론사 절대 사이비 언론 없고요. 예, 있는 놈도 있겠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부정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다 기득권 언론사들입니다. 있는 언론사들이 그 짓거리를 했고, 없는 대한 언론사는 힘들게 후원받아서 자기가 벌어가지고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대한 언론사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언론사가 대기업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협박을 한다고 통하겠습니까? 신고하면 끝나는데.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고, 대부분의 언론사의 부정부패는 있는 언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부패를 막자고 영세한 작은 언론사를, 대한 언론사를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건 부당한 거고, 내년 총선 앞두고 대선 앞두고 자기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기사를 안 써주는 언론사를 길들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부만 80분을 진행해가지고 오늘 할 말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1부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또 김용옥 그 발언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정권은 역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1부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쇼